도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1화에서부터 영실이가 말하던 미풍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도산의 이야기였네요. 고등부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게 된 도산,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푼 뒤에 한 문제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 우연한 바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시험지가 떨어졌고 그 시험지에 적힌 풀이를 보고 도산은 문제를 풀게 되어 금상을 받게 됩니다. 그 떨어진 시험지의 당사자는 은상을 받게 되었죠. 도산이 메달을 넘겨준 장면, 도산이 욕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도산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과가 자신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도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의 이력, 그렇다면 도산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달미에 대한 감정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도산은 지평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입니다. 젊어서 술에서 빨리 깬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평의 이야기를 한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은 쓸데없는 우연으로 인하여 도산과 달미를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달미가 도산을 집에서 재우려고 하는 이유는 도산이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미루기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어차피 혼날 것인데 괜히 미루게 되죠. 이런 이야기 이미 등장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원덕과 지평의 편지가 그것이죠. 어차피 들킬 일이지만 상처 주기 싫어서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드라마는 상처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담고 있기에 주인공들에게 필히 상처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등장하겠죠. 원덕, 달미와 함께 여행을 가려는 도산, 이 또한 눈길에 적혀있는 리뷰를 보며 원덕에게 좋은 풍경을 보여주었다는 의도였던 것이지 데이트의 의도는 아니었죠.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한 1% 정도 데이트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연을 모르는 지평은 질투가 아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도산이 빼앗아간 듯한 느낌이죠. 아마 달미가 도산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질투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달미가 도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 자신이 쓴 편지였기에 자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을 도산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현재 지평은 달미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사약길이 시작되었죠. 이후 지평은 과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달미를 도와주려는 순간에 먼저 나타난 도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피하려고 했던 지평과 달리 도산은 달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동이 원덕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인과를 거슬러서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평에게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원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기에 원덕을 찾아가 화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평은 달미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도산도 달미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항상 지평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도산이기에 이번에도 도산이 빨리 움직일 것 같은 모습입니다. 때문에 지평이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원덕의 부름에는 발길을 멈추는 지평. 역시 지평이는 순둥이 많네요. 자신의 차로 돌아온 지평은 원덕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달미와 편지를 주고받던 장소로 향합니다. 그런 사실을 할머니와 핸드폰이 바뀐 달미가 알게 됩니다. 드라마 중반 지평과 도산이 달미의 집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욕심내려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지평은 자신의 모든 것과 그 하나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라는 것의 의미가 다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산에게 그 하나는 당연히 달미일 것입니다. 그동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온 도산이 그나마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평에게 그 하나는 달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달미일 수도 있겠죠. 이전 장면에서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평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평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one more thing, 앞에서 이야기한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은 그냥 이야기를 했겠지만 작가님은 이것을 그냥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것, 두 사람의 태도 차이일 것입니다. 도산은 자신의 생각을 실행으로 바로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미에게 대입해 본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달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산은 지평보다 빠르게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도산과 지평의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평과 도산의 나이 중간쯤에 위치한 저는 두 사람의 입장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특히나 지평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성에 초점을 두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평은 원덕을 도와준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달미의 감정에 대해서 100%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신중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도산은 감정에 충실하여 움직입니다. 때문에 지평보다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 삼산택의 CEO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평이 더 우위에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달미가 가평에서 소똥을 밟는 순간에는 지평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평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서 달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불어 달미가 하려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도산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같은 출발선이라면 도산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은 지평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이라면 항상 도산이 한 발짝 빨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출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인재와 달미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은 출발선이라 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산의 입장에서 지평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극 중에서 등장한 알렉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알렉스의 계획에 도산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산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달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평은 그런 돈을 포기해서라도 눈길의 서비스를 더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덕 때문이겠죠. 지평과 도산 모두 구화에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눈물의 끝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도산은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 지평은 원덕에 대한 원망이겠죠. 저는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드라마는 지평의 부모님을 원덕으로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아에서 지평과 도산이 보여준 행동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게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고, 그 원망을 푼 뒤에는 자신이 지나쳤음을 사과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죠. 그렇기에 구화의 코드는 원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의 끝은 드라마 후반부에 모든 사실을 짐작하게 된 달미의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부러워하던 두 사람은 추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도산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도산이 지금까지 얻어온 성과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 수학 올림피아드도 컨닝으로 인한 수상이었고, 현재 달미와의 관계에도 자신의 노력보다는 과거 지평이 달미와 나눴던 펜팔이 기초가 되어 현재는 지평의 도움이 존재했던 것이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룬 유일한 것은 삼산택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에 앞으로 도산에게는 삼산택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슈퍼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지평이 떠났던 버스터미널에서 달미와 도산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평은 자차를 탔지만 도산은 버스를 타고 왔어야 했기에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산은 사랑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 도산은 달미를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이후 지평은 달미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미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데모데이, 다른 것은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삼산택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도산, 그리고 모든 것을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도산의 모습도 등장하죠. 예고편을 보면 달미가 도산이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달미는 다 이룬 줄 알았던 꿈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라고 믿었던 신기루였던 셈이죠. 이렇게 된다면 도산과 지평 모두에게 실망을 한 상태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지평이 자신에게 힘을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지평이 상당히 미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도산과 지평은 같은 출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9화에 에필로그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이전과 같았습니다. 에필로그가 없는 대신에 본편의 길이가 늘어난 것이죠. 결국 조삼모사였던 셈인데 그래도 있던 게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9화를 보면서 지평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작가님을 몇 번 탓했는데 작가님 이제라도 사과드립니다. 역시 작가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는 10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